행복해진 사람들. 잠시 후 오시노 공작이 올리비아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작 옆에는 바이올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경관들이 체포한 안토니오를 공작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토니오는 바이올라를 가리키며 자기가 바다에서 죽어가는 저 젊은이를 구해주었다고 공작에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3개월 동안 늘 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올리비아가 밖으로 나오자 공작은 더 이상 안토니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호령했습니다. 네 말은 마치 미치광이가 잠꼬대를 하는 것 같구나. 이 젊은이는 그동안 쭉 내 곁에 있어 왔다. 그리고는 경관에게 안토니오를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오시노 공작은 안토니오와 마찬가지로 바이올라에게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비아의 입에서 바이올라를 향한 사랑의 말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오시노 공작은 몹시 화를 내며 바이올라에게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나 바이올라는 공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작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올리비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이 세자리요, 어디를 가죠? 그러자 바이올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을 따라가겠어요. 올리비아는 세자리오가 자기의 남편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로막은 채 목사님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곧 올리비아 집에 도착한 목사님은 올리비아와 이 젊은 사나이를 결혼시킨 지 아직 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바이올라는 올리비아와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와 목사님의 증언으로 오시노 공작은 바이올라가 자신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보물을 훔쳤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시노 공작은 매정한 올리비아와 그 남편인 사기꾼 신하에게 2번 다시 자기 눈에 띄지 않도록 빨리 사라지라고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사람의 바이올라가 나타나 올리비아에게 말을 걸며 자기의 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바이올라는 올리비아의 진짜 남편, 바로 세바스찬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쌍둥이 남매 때문에 생긴 사건의 주인공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빠 세바스찬과 여동생 바이올라이자 세자리오는 서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이올라는 오빠가 앞에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으며 세바스찬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여동생이 어째서 남자로 변장하여 여기에 있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쌍둥이 남매 때문에 일어난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모두 밝혀지자 그들은 올리비아가 여자에게 반해 사랑을 고백한 것을 얘기하며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올리비아는 세자리오 대신 세바스찬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조금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의 결혼으로 오시노 공작의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지만 지금은 그동안 자기를 섬겨왔던 세자리오가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자리오가 가끔씩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충실한 신하의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야 그 말에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자 이내 세자리오를 아내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자리오, 너는 그동안 내게 수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동안 나를 용케도 잘 섬겨왔구나. 이제는 진짜 공작 부인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올리비아는 오시노 공작과 바이올라를 집으로 불러들여 오늘 당장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리하여 쌍둥이 남매를 떼어놓은 사나운 폭풍우가 오히려 그들에게 크나큰 행운을 가져다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